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현장 엑스레이.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엔에스 하우징 유재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간단히 좀 전해주시죠. 자, 뭐 지금 올 한 해 이제 뭐 거의 정리하는 아까 우리가 뭐 12월 얘기도 잠깐 했잖아요. 네. 자, 근데 올 한 해 이 정부의 규제하고 시장하고 엄청난 대결을 또 펼쳤잖아요. 올 한 해도. 맞습니다. 자, 결론이 누가 이겼을까요? 자, 일단 시장이 판정승을 거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뭐 사실상 올 한 해도 뭐 양도세 중과에다가 뭐 이런 뭐 대출 규제에다가 더더구나 그렇죠. 뭐 막판에는 민간택지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제 마지막 규제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시장이 판정승을 거두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께서 시장이 판정승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떼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전반을 보면요. 매물이 좀 부족해졌습니다. 이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의 문건도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 자세하게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대표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뭐 그냥 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제가 좀 세봤더니 이제 그 상한제까지 해가지고 17번 규제가 나왔습니다. 무려 17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짱짱하게 가고 있다는 건 이 시장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17번의 규제가 결론적으로는 공급 부족이라는 이 공포를 좀 불러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면 이런 거죠. 사실상 재건축하고 재개발 이제 이런 걸 부르고 우리가 정비 사업이다. 이제 도시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서울 안에서 우리가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 올 한 해만 보더라도 76%가 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공급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안에는 아시겠지만 그냥 놀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올 한 해도 보면 재건축은 투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죠, 정부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해서도 사실상 안전진단을 이제 강화해가지고 이번에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결국 통과 못했잖아요. 뭐 이렇게 어쨌든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뭐 여기에다가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서 또 많은 이제 부담금 또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또 뭐 어쨌든 이슈가 크게 됐습니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뭐 이게 이제 재개발에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물론 국토교통부가 나서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재개발 쪽을 계속 또 힘들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2012년에 벌써 이 유타운 출구 전략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처럼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이렇게 싹 밀어버리고 새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이런 재개발 쪽은 별로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이잖아요. 이번에 뭐 그 북부지검에 또 검찰 지금 뭐 이렇게 그 뭐 고소까지 한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사실상 재개발 같은 경우가 아니라 이제는 도시재생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냥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이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건축도 그렇고 재개발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좀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뭐 이렇게 뭐 전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2012년부터 해서요. 지금 7년 연평균 이제 준공이 약 한 서울에 3만 3천 가구 정도 됐는데 서울의 새 아파트가 매년 필요한 게 약 한 4만 가구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4만 가구가 필요한데 3만 3천밖에 공급을 못했잖아요. 그럼 약 한 7천 가구 정도가 부족한데 이 7천 가구가 7년 동안 계속 부족했으니까 약 한 4만 9천 가구 거의 5만 가구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아파트 열풍이 이렇게 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준공 5년 이내 아파트 그러니까 뭐 지은 지 5년 이내 아파트 새 아파트가 지금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 중에 9.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채가 있다 그러면 그중에 9채만 5년 이내라는 거죠.
10% 이하로 떨어진 게 뭐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가 지금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계속 대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 최고조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매월 주택 매매 가격 이제 심리지수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 달도 굉장히 뜨거운데 12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 120포인트가 어느 정도냐면 9.13 대책 기억나시죠? 뭐 정말 지금 당장 안 사면 정말 뭐 죽을 것 같던 그런 시대가 또 있었잖아요. 그때가 128이었어요. 거의 뭐 턱밑까지 지금 와 있는 그때 지금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지금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요. 자, 강남권 11개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각 남쪽에 있는 뭐 강남 4구뿐만 아니라 뭐 영등포라든지 관악 같은 이런 곳까지 다 집어넣어서 11개 구에 그 가격을 매기는데 중위 가격이라고 하면 중간 가격이겠죠. 이 중간 가격이 11억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뭐 관악구, 은평구 그러면 부동산 안에서는 뭐 아주 이렇게 전통적인 투자 지역은 아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관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대 입구 그 이편한 1단지 같은 경우에 10억 5천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관악구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33평 84제곱미터가 10억이 넘어가는 게 처음이에요. 자,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힐스테이트 녹번 같은 경우에 이번에 10억에 실거래가 됐거든요. 자, 어쨌든 이제 서울 시내 안에서 33평 84제곱미터가 속속 10억 클럽에 계속 가입을 하고 있어서 정말 강남, 강북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시장 안에서요. 예전에는 보통 우리가 40대, 50대, 60대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도가 됐거든요. 자, 근데 이제 30대가 주도하고 20대까지 뛰어들었습니다. 자, 30대 거래 비중이요. 자, 100명이 집을 산다 그러면 지금은 31명이 30대예요. 네. 40대가 밀렸습니다. 28명이에요. 자, 28% 정도 되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30대가 40대, 50대, 60대 제치고 정말 1위로 지금 올라서서 신주류로 부상을 했습니다. 이 30대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새 아파트들 열풍을 정말 더 일으키고 있죠. 30대들은 뭐 새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는 건 뭐 당연하잖아요. 또 학군 좋은데 좋아하고요. 자, 20대들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자 3%대로 올라서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성남, 수원, 과천, 뭐 서울의 강남, 강북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지금 들썩들썩하고요. 여기에다 뭐 지방의 지금 광역시 중에서 부산, 울산 지금 계속 어려웠던 곳이잖아요. 자, 이런 경남권까지 지금 계속 매수세가 이어지고 오는 정말 전국적으로 지금 이 뜨거운 열기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이래서 뭐 공급이 부족해서 아니면 30대, 20대까지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건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부동산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풍부한 유동성, 정말 시중에 풀려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돈에는 장사 없어요. 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주식시장 좀 보고 왔지만 지금 2,000 박스권 안에서 전혀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거기다가 뭐 펀드 같은 경우 굉장히 요즘 위험하게 또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결국 부동산 쪽으로 계속 몰려올 수밖에 없는. 자, 하는이 지금 기준금리를 이번 달 동결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내년에 추가 인하 가능성 굉장히 지금 높잖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번에 또 소수 의견으로도 나왔기 때문에 보통 소수 의견 나오고 나면 그 다음번에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요. 자, 갈 곳 잃은 1117조의 그 이 어마어마한 유동자금들 계속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다가 대출 규제하고 있지만 지금 뭐 가장 뭐 올 한해 지금 약 한 1,500 지금 72조 가계대출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3년 만에 지금 증가폭이 가장 최대인데요.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금리는 낮아요.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 심리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더더구나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전세자금도 지금 굉장히 많이 대출을 7, 80% 해주는 데다가 금리까지 낮다 보니까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새 아파트는 또 뭐 그 아무래도 전세가 비율이 높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뭐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갭 투자 같은 경우에도 많이 하고 계시고 결국 주택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주택자가 오히려 지금 한 7만 3천 명 정도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시장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좀 내드리면은요. 자, 시장하고 규제하고 뭐 어차피 계속 대결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판정성이 낮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성공 투자 전략을 한번 짜져본다 그러면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너무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거예요. 실거주하고 투자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실거주가 움직일 때는 거품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복합 수요가 상승세를 주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탄탄하게 계속 받치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또 하나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거죠.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다. 지금이 가장 쌀 때다. 아직 막차가 아니다. 이런 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 심리들이 계속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런 거죠. 부동산을 바라볼 때요. 자, 규제. 너무 규제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결국 부동산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경제적 재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자, 공급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은가. 자, 수요가 지금 넘쳐나는가 넘쳐나지 않은가. 이 유동성이 지금 풍부한가 풍부하지 않은가. 이런 공급과 수요와 유동성이라는 부동산의 3원칙에 항상 집중하면서 투자한다라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